예전에 어렸을 때 가족들과 하이킹을 하러 갔다가 길을 잃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얼마나 무서웠었는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다니까요. 다행스럽게도 삼촌이 저를 찾는 데는 10분도 걸리지 않았죠. 그때부터 온갖 생존 팁에 관한 관심을 갖게 됐던 것 같아요. 1번. 만약 여러분의 손목이 케이블 타이로 묶인다면 손목을 돌린 다음 앞뒤로 비벼보세요. 그러면 케이블 타이가 조금 느슨해질 수도 있고 타이도 제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묶일 때 주먹을 꽉 쥐세요. 그러면 손의 근육이 팽창되는데 나중에 근육을 이완시켰을 때 케이블 타이가 좀 더 느슨하게 느껴질 거예요. 이렇게 하면 케이블 타이에서 손을 비틀어서 빼낼 수 있죠. 참고로 이 영상에선 여러분이 어쩌다가 케이블 타이로 손을 묶이게 됐는지까진 다루지 않을게요. 2번.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주변에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공황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 경우 심리적인 방법을 쓰면 도움이 될 거예요. 우선 어떻게 하면 이 곤경에서 성공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지 시각화하세요. 그런 다음 여러 개의 작은 목표를 설정해서 한 번에 하나씩 도전해보세요. 그러면 주어진 상황에 대한 생각이 너무 많아지는 걸 막을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황무지에서 길을 잃었을 때는 이런 계획을 세우면 됩니다. 안전한 장소 찾기, 불 피우기, 피난처 찾기, 물 찾기 등등이 있죠. 이렇게 하면 온갖 비극적인 결과를 시각화하지 않게 될 거예요. 3번. 만약 동상에 걸리셨다면 최대한 빨리 수습을 해야 합니다. 잘못 알려진 상식과는 달리 동상에 걸린 피부에 뜨거운 물을 부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상황이 훨씬 더 안 좋아질 거예요. 대신 병원에 즉시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젖은 옷을 모두 벗은 다음 동상이 든 부위를 따뜻한 물에 담그세요. 그리고 동상이 걸린 부위가 다시 얼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붓지 않도록 높이 들어주세요. 마지막으로 동상에 걸린 부위에 붕대를 감아주세요. 만약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동상에 걸린 거라면 모든 손, 발가락에 붕대를 감고 서로 닿지 않도록 사이사이에 손뭉치를 넣어주세요. 동상에 걸린 부위는 절대로 문지르면 안 됩니다. 4번. 사람은 물 없이 3일 이상 생존할 수 없다는 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몸은 그보다 훨씬 더 빨리 제 기능을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날씨가 얼마나 더운지, 얼마나 활동적으로 움직이는지에 달렸죠. 그렇기 때문에 황무지에서 물이 다 떨어졌을 경우에는 물의 원천을 찾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물은 항상 아래로 흐른다는 걸 명심하세요.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깨끗한 물을 찾고 탈수 현상을 막을 가능성이 가장 높을 거예요. 물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5번. 황무지에서 길을 잃었는데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모르시겠다면 냇물이나 개울을 찾아보세요. 개울이 더 큰 강과 합쳐질 때까지 따라가다 보면 사람들이 사는 곳이 나오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6번. 불을 피울 수단도 없이 하이킹을 하는 건 절대로 안 됩니다. 라이터도 좋긴 하지만 잃어버리거나 물에 빠뜨리면 곤란해지죠. 안전하려면 성냥개비를 비닐봉지에 넣어서 가져가 보세요. 그리고 비닐봉지를 완전히 밀봉해야만 성냥이 액체로부터 안전하다는 걸 명심하세요. 성냥이 제대로 켜지도록 확실하게 하는 또 다른 방법은 밀랍으로 성냥의 머리 부분을 감싸는 겁니다. 어렵지도 않아요. 그냥 성냥을 뜨거운 밀랍에 담근 다음 말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성냥이 방수가 되죠. 성냥을 쓰려면 성냥의 머리 부분에서 밀랍을 긁어내기만 하면 됩니다. 7번. 자, 여러분이 황무지를 헤매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길을 잃고 절박하던 그때 갑자기 동굴 하나가 보입니다. 동굴이 완벽한 피난처가 되리라는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죠. 주변에는 나무랑 잔가지도 있고 여러분에게 마침
성냥도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여러분에게 좋아 보이네요. 실제로 좋은 상황이에요. 여러분이 동굴 안에 불을 지피는 치명적인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불을 피울 때 나는 연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불에서 발생하는 열기가 동굴의 벽과 천장을 이루는 바위를 팽창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바위들은 열기에 항복하게 될 거고 여러분은 낙석이나 산사태로 갇히게 될 수 있습니다. 따뜻함과 안전함을 둘 다 확보하려면 불은 동굴 바로 앞에서 피우세요. 8번. 여러분이 눈에 둘러싸여 있고 마실 물이 없을 때 눈을 먹는 것은 수분 보충에 그다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사실 오히려 눈을 먹어서 탈수 현상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째서냐고요? 일단 여러분이 입안에 눈을 넣게 되면 여러분의 몸은 눈을 녹이면서 따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고 이는 수분을 더 빨리 잃게 만들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눈을 먹으면 저체온증에 걸릴 수도 있어요. 즉, 몸의 온도가 아주 낮아지는데 그러면 황무지에 혼자 있을 때보다 2배는 더 위험해지죠. 게다가 눈에는 감염을 유발할 만한 해로운 박테리아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다른 대책이 없으시다면 먹을 눈을 먼저 손으로 녹여 드시되 깨끗하고 하얗지 않은 눈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9번. 여러분이 물속에 있는데 손과 발이 밧줄로 단단히 묶여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오늘은 일진이 안 좋으시네요. 이미 패배가 결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당황하지 말고 발버둥 치려는 충동을 억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숨을 참고 바닥으로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발밑에 단단한 것이 느껴지면 발로 차올라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세요.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면 무릎을 굽히고 몸을 태아 자세처럼 굽히세요. 그리고 등을 구부리면서 머리가 수면 위로 올라갈 때까지 수면 쪽으로 발을 차세요. 그 다음에 숨을 들이쉬고 잠수했다가 튕겨 올라오고 호흡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해안가 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10번. 만약 묶인 상태에서 진흙 웅덩이나 흙탕물에 누워있다면 등을 활처럼 구부려 보세요. 그 자세는 공기가 더 빠르고 쉽게 폐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물살이 센 곳에서는 효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땐 몸을 완전히 돌린 다음 머리가 수면 위에 올라오는 순간 크게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그 다음에는 계속 앞으로 단단한 땅이 있는 곳을 향해서 움직이세요. 11번. 하이킹 도중 숲에서 길을 잃었다는 걸 알게 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멈추세요. 직관에 어긋나는 말처럼 들리겠지만 계속 걷는 것은 제일 좋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우선 계속 움직이면 탈수 증세가 더 빠르게 찾아와요. 게다가 길을 잃은 곳으로부터 더 멀리 갈수록 구조대가 여러분을 찾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재 있는 곳에서 머물면서避難처를 만드는 거예요. 12번. 소량의 소금물을 마시는 건 안전하다는 도시 생존 신화가 있죠. 하지만 그런 망상은 실제로 아주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소금물을 마시면 아무것도 마시지 않을 때보다 훨씬 더 빨리 탈수 상태가 됩니다. 소금물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마시지 않고 몸을 식히는 거예요. 13번. 하이킹하러 가거나 며칠 동안 캠핑을 하러 가실 거라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서 가방에 여분의 물건들을 챙기세요. 예를 들어 양말을 몇 켤레 더 챙긴다든가 하면 좋겠죠. 만약 여러분이 물에 빠지거나 폭우를 만나게 되면 여분을 챙겨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필요한 것보다 좀 넉넉하게 가져가는 것도 좋아요. 많이 무겁지 않은 걸로 챙겨보세요. 이를테면 말린 과일이나 땅콩버터, 육포 같은 거요. 절 믿으세요. 그 선견지명이 비상사태에 처했을 때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절대로 여러분이 메고 다닐 수 있는 무게를 넘기지 마세요. 가능하다면 그 배낭을 메고 돌아다녀 보면서 무게를 테스트하는 것도 좋습니다. 저요? 전 그냥 멋진 호텔로 가서 수영장에서 쉬려고요. 오예! 오늘 새로운 걸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와도 공유해주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멋진 영상도 더 준비해봤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을 클릭하고 즐기시기만 하면 돼요.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